교재는 81페이지 제2절 자재 소요 계획 MRP. 자, 첫 번째 자재 소요 계획 MRP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재 소요 계획이란 경제적 주문량, 즉 EO 규정, 그리고 주문점 산정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재고 통제 기법을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 IBM사의 올리키에 의해서 개발된 자재 관리 및 자재 통제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완제품의 생산 계획에 따라 종속 수요의 주문 시기와 주문량을 결정하는 재고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소요량으로 발주량을 계산하고요. 제품, 반제품을 대상으로 재고 레코드 파일, 그리고 BOM을 만드는데 기준 정보가 되는 게 자재 소요 계획이 되겠습니다. 즉, MRP가 되겠습니다. MRP의 특징과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RP의 특징은 자재 관리뿐만 아니라 일정 계획, 그리고 통제, 이런 거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는 관리 기법에 해당이 되고요. 완제품의 수량과 납기가 정해지면 BOM 등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재를 적시정량 공급할 수 있도록 주문 시기와 주문량을 자동으로 계산해 내면서 이에 따라 뭐가 진행이 되냐? 발주가 진행되는 게 MRP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MRP의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냐? 재고 수준을 감소시키고요. 자재 재고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재가 부족하였을 경우 최소화로 생산 공정의 가동 효율을 높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고요. 납기 준수를 통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보고 있다. 세 번째, MRP의 기본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MRP 시스템의 투입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 생산 일정 계획표, 즉 MPS가 있습니다. 또는 주 생산 일정 계획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MPS가 있고요. 재고 기록 파일인 IRF가 있습니다. 즉 레코드 파일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재고 기록 파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고 기록 파일은 재고의 개별 품목 각각 상세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품목의 수라든가 발주한 품목,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파일은 항상 갱신하여서 유지하도록 하며 새로운 입고나 출고 또는 반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고 기록 파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고 기록에는 리드 타임인데 리트 타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좀 수정하겠습니다. 리드 타임. 로트의 크기, 안전재고, 또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한 정보도 모두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BOM, 자재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RP에 들어가려면 그렇죠. 재고 기록철, 기준 생산 계획인 MPS, 그 다음에 자재 명세서인 BOM 이렇게 세 가지가 자재 소요 계획에 투입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MRP의 출력 요소는 출력 보고서,
그리고 생산에 따른 리드 타임, 구매에 따른 리드 타임. 구매에 따른 리드 타임에는 뭐 재고 주문 일정이라든가 주문량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생산에서 따른, 즉 제품의 완성 시기, 시점, 그리고 CRP, 생산 능력 계획이죠. 생산 능력 계획, 여기 출력 요소로 작용이 되고요. 자, MRP의 주요 기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주문 변경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언제 주문을 독촉하고 또 늦어질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자를 언제, 얼마나 또 발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MRP가 되겠습니다. MRP 기본 구조 중 자재 명세서, 즉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재 명세서에 의한 부품 소요량 계산. 자재 명세서를 활용해서 부품 소요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밑에 나와 있는 표처럼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완성품 KR 제품이 0 수준입니다. 완성품은 수준 0.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여기가 수준 1, 여기가 수준 2, 여기가 수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수준 1, 수준 2를 나타내고 수준별 옆에 이제 품목 옆에는 여기 보시면 A 그리고 가로하고 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2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의 품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품이 몇 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2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숫자는 부품의 개수. 품목 한 단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KR 제품의 구조 나무에서 이제 주문량이 200개라고 말하면, 즉 완성품이 200개가 되려면 몇 개의 부품들이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보면, 자, A는 D가 3개가 필요하고요. F가 1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B가 1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A는 2개. 그죠? 그래서 부품 A의 소요량은 200개 곱하기 2. 그래서 400개가 필요합니다. 즉, KR 제품을 만드는데 200개를 만드는데 총 몇 개가 필요해요? 400개. 자, 그럼 B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색을 좀 바꾸겠습니다. B는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들어가요. 여기 2군데 들어가시는 거 보이세요? 자, 그리고 B를 찾아보니까 없네요. 근데 여기는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는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면 총 몇 개가 들어갑니까? 2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부품 B의 소요량도 200개 곱하기 2. 왜 200개 곱하기 2인 줄 아세요? A를 만드는데 B가 하나 들어가요. B가 하나 들어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1개, 그리고 여기 2개, 그리고 200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 곱하기 2가 되고요. 그리고 200개를 만드는데 하나가 들어가니까 1 곱하기 200 해서 200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총 600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C 살펴보겠습니다. 자, C는 2개가 들어가죠. 그런데 B1에 들어가고 그게 KR 제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 곱하기 2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 곱하기 2에서 400개의 소요량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D 가겠습니다.
자, D는 여기 있네요. 3수준에 있네요. 그러면 3수준에 총 몇 개가 필요하냐? 3개가 필요하죠? 자, 3개 곱하기 B 만드는데 3개가 소요가 됐고요. 자, B는 A를 만드는데 1개가 소요됐죠? 곱하기 A가 KR 제품을 만드는데 2개가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 그러면 3이 6, 6이 12 해갖고 1200개가 필요합니다. 1이란 숫자는 계산해도 안 되니까 여기다 표시 안 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F 한번 볼까요? 자, F는 총 2개가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그런데 F가 바로 KR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2라는 제품을 만드는 거죠. 즉 반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2라는 반제품에 총 3개가 소요된대요.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B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B에 1개. 그리고 총 KR 제품은 200개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F가 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더해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더하고, 자, 1개입니다. 그리고 또 B도 1개, A는 2개, 곱하기 200. 그래서 1200개와 이 2는 4, 400개를 더하니까 총 몇 개가 필요한가요? 1600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 트리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그 트리 형식으로. 그래서 맨 아래 거 만드는데 위에 거에 또 곱해주고 또 곱해주고 곱해주고 이렇게 해서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의 소요량을 계산한 걸 자재명세서 BO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JIT 시스템하고 MRP 시스템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JIT 배웠죠? 자, 관리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JIT는 풀 시스템, 즉 요구량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는 풀 시스템. 그런 반면에 MRP는 푸시, 필요한 양을 산출하여서 공급합니다. 풀 시스템은 요구한 만큼만 주는 거고, 푸시 시스템은 필요한 양을 내가 산출해서 주는 게 푸시, 즉 밀어내기식 방식이 되겠습니다. 생산 계획은 안정된 수준의 MPS를 운영하고요. MRP는 그렇죠. 수시 변경도 수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재 소요 판단은 간판 또는 칸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칸반 형식을 따고 있고요. MRP는 자재 소요 계획에 따라서 자재 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고 수준은 JIT의 가장 큰 특징인 최소한의 재고죠. 자, 최소한의 재고. MRP는 조달 기간의 소요량으로 재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자와의 관계는 JIT는 장기 거래, MRP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단기 거래가 가능합니다. JIT 시스템의 품질 관리는 불량 완전 제거 추구, 즉 낭비 제거죠. 그런 반면에 MRP 시스템은 일부 불량의 여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JIT 시스템은 반복적인 생산에 사용을 하고요. MRP 시스템은 비반복적 생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MRP의 계산 원리. 자, MRP 시스템은 주 일정 계획으로부터 최종 품목의 소요량을 구하고 그 품목과 부품의 자재 명세서 그리고 재고 상황 파일의 정보를 얻는데 사용이 되고 있죠. 자, 부품 자재량이 계산되고 자재가 필요할 때 도착할 수 있도록 발주기일을 설정하게 됩니다. 총 소요량과 소요량은 모든 부품에 대해서 단계별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 P에 대한 주 일정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P 제품에 대한 하위 품목 A 2개 필요하고 B는 1개가 필요하다. 주 일정 계획에서 완성품 P가 제1주에 40개, 즉 1주에 40개, 4주에 60개, 6주에 60개, 8주에 50개가 필요하다면 이제 A의 부품과 B의 부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언제 발주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 P에 대해서 A가 2개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1주에 40개의 소요량이 즉 P가 40개 필요하니까 2개니까 40 곱하기 2 해갖고 총 몇 개가 필요해요? 80개가 필요하겠죠. 주문량은 300개를 주문하고요. 조달 기간은 2주가 걸린답니다. 부품 A는 1개의 P를 완성하는데 2개가 필요하면서 계획량의 2배가 계획되는 소요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80개, 기말 재고가 100개, 주문 저기는 300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조달 기간이 2주가 걸린대요. 그러면 4주에 60개를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요. 총 A의 부품은 120개를 소요해야겠죠. 그래서 120개가 되려면 언제 주문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2주 걸린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3주, 2주, 2주에 300개 발주를 넣어야 됩니다. 300개 발주를 넣으면 2주 후인 4주에 300개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재고 20개에다가 100개, 120개 소요되고 기말 재고가 몇 개 남아요? 200개가 남습니다. 200개가 남았는데 6주에는 120개만 소요가 될 거죠. 이미 재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발주를 넣지 않습니다. 발주를 넣지 않고 계획되니까 80개가 남았어요. 그런데 2주 후에 몇 개를 소비해야 돼요? 100개를 소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주를 넣어야죠. 그래서 300개 발주를 넣는 겁니다. 즉 8주에 사용할 것, 즉 2주가 걸려서 조달이 된다 그랬으니까 6주에 발주를 놓고 8주에 받아서 소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6주에 300개를 받아서 8주에 입고를 시키고 100개를 빼니까 총 몇 개? 280개가 남는 거죠. 자, 280개가 재고로 남습니다. 자, 부의 재고가 되어 부품 A의 조달 기간이 2주이므로 2주 전인 6주에 발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6주에 계획된 발주량의 주문량 3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주문할 때 300개 주문한다 했으니까 300개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B는 1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1개. 그러면 제품 P랑 똑같이 소요가 되는 거죠. 네. 자, 40개, 60개, 60, 50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기말 재고가 130개가 있대요. B도 마찬가지로 주문량은 300개고요. 여기는 조달 기간이 3주가 걸린대요. 그럼 부족하면 그렇죠. 3주 전에 발주량을 내야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0개의 재고가 있으니까 일주에는 충분히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기말 재고는 90개가 됐습니다. 그럼 발주 집어넣나요?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4주에 60개를 내보냈더니 30개가 남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6주에 60개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30이에요. 그죠? 즉 부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주 전에 발주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6, 5, 4, 3 3주에 발주량 총 몇 개를 넣냐? 주문량은 300개인데 이거 300개인데 왜 200개만 돼 있나요? 아, 얘는 발주량이 200개인가 봐요. 300이면은 300개 넣으셔야 돼요. 여기 300. 그러면 300개를 받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270개가 되는 거죠. 270개가 되면은 8주에 50개를 내보내고도 그쵸? 22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주문량을 지금 계산은 200개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주문량 300개니까 제가 300으로 고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 부품에 대해서는 3주가 걸리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기에 마이너스, 즉 부의 재고를 갖고 있다. 그러면 3주 전에 발주를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소요량에 의해서 이렇게 자재를 언제 발주하고 언제 소비하는지 그리고 기말 재고는 몇 개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즉 MRP가 되겠습니다.